서초을 지역의 강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논의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디플레이션에 대해 다시 한번 기재부의 입장을 좀 확인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보이다시피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뭐 과거에 비해서야 당연히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최근 이 3년 정도의 수치를 놓고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이고 또 이렇게 더 오래된 건 하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보시면 현재의 그 위기 수준이 디플레이션 수준이 외환위기 바로 직후와 물가 상승률이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왜 저렇게 물가가 낮았는가 하면 결국은 그게 총수요가 매우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수요 감소에 의한 낮은 물가 상승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저 낮아지는 물가 상승률을 기재부에서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우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공급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 투자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부진 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물가 수준 부분은 유가 하락이랄지 원자재가 하락 등등 최근에 또 농산물 가격이 풍작 등에 의해서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또 이제 근원 물가라고 그런 부분 보면 대체로 한 2% 내외 수준까지는 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디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진입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면서 관련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 인식이 여러 가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다소 느슨한 인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금 네 나라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일반 물가 수준이 최근 3년도에 2.2, 1.3, 1.3 수준입니다. 최근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양적 완화 금리를 내린 호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013년을 보시면 2.4, 2.5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또 실제로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도 물가 상승률이 2013년에 우리나라 1.3인데 유럽은 1.9입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는 1.3인데 유럽은 1.2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미 벌써 마이너스 디플레이션이 가져올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가감한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확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깊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 수지나 그리고 자본 유출이나 가계부채 이런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 요건 하에서 가장 확장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추진한다 하는 게 정부의 방침. 그렇다면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전반적으로 통화 금융 정책이 통화 재정 정책이 쓰고 있는 경우에 정부가 만약에 세금을 올린다면, 즉 증세를 한다면 이 정책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수요 제약으로 인해서 경제를 일시적으로는 더 위축시키는 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디플레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레 방지라는 측면에서 증세가 가져올 디플레 문제 악화 가능성도 같이 고려하는 정부의 거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논란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하는 과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세금과 관련하여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저기 1989년에 소비세 3%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던 일본 경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보여진다마는 확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게 1차적인 일본의 소비세 도입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세 도입 시점에서 조금 경제가 좋아져서 93년쯤에 턴어라운드를 해서 95년쯤 좀 좋아지니까 일본이 다시 97년에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경제가 확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전부 세금과 관계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은 버블 붕괴와도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조건은 아시아 금융위기랑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렇게 세금을 올리는 경우 경제 체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비단 90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와서 일본 경제가 최근 2014년 이후에 회복 국면을 보이다가 2014년에 단행된 소비세율 인상 이때가 3%포인트 인상인데 이것이 다시 일본 경제 성장률을 확 제어하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일본 경제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게 또 여기서 어떤 모습을 앞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모습은 경제 체력이 매우 약할 때의 증세라는 것이 매크로 경제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 놓고 보면 최근에 증세 논쟁은 이러한 거시적인 어떤 성장률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또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증세 해야 된다는 그런 쪽의 입장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적인 어떤 활력 유지나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증세 문제나 이런 조세 정책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재정 건전성만 만약 걱정이 없다면은 그걸 떼놓고 한다면은 지금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걸로 봤을 때는 정세를 논한 그런 타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정 건전성도 하나의 중요한 또 이제 복지나 이런 부분과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균형 있게 좀 봐야 된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